근무 시간이 긴 게 과로잖아요. 그런데 사업주가 과로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사고가 발생하면은 바로 걸 추천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기훈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근로자가 과로 때문에 돌아가신 사례가 발생했더라고요. 58시간에서 80시간 길게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또 그 뉴스에서 들었던 얘기가 유족 측하고 사업주 측 사이에서 과로 스트레스 인정이라던가 산재 절차에 있어서 좀 불협화음이 있었다. 최근에 합의까지는 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희도 그런 사례가 정말 많았어요.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사업주가 과로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한다. 실제로 근무는 더 길게 했는데도 그냥 정식 근로계약서대로 하루에 8시간 근무한 걸로만 생각해라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사업주가 진짜 많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나 재해를 입으셨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근무 시간이에요. 많은 분들 얘기하시는 게 근무 환경이 열악했고 처우가 열악했고 동료 관계가 안 좋았고 업무가 힘들었다. 다 좋아요. 다 입증에 중요한 자료가 되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거는 근무 시간입니다. 근무 시간이 길어야 돼요. 근무 시간이 긴 게 과로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뇌심혈관계 관련해서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고시가 있어요. 이 고시에 따르면은 급성 과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정이 되고, 단기 과로 같은 경우에는 발병 전 일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의 일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변경된 경우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성과로 같은 경우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일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자, 고시에서도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60시간, 52시간, 30% 증가, 이런 과로 시간의 증가나 과로 시간이 있어야지만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을 산재로서 인정을 해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시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되는데 시간에 대한 자료가 입증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내가 하루 종일 여기다 뭐 드론 같은 거 달고 다니면서 내가 몇 시간씩 근무하는지 막 기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한 기록이 공신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직접 자료 수집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컴퓨터 온오프 기록, 회사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컴퓨터 켜고 끄는 게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게 회사 출퇴근 지문 인식을 한다던가 옛날식으로 출퇴근 장부를 쓴다던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또 동선 내에 있는 CCTV를 확인해서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모습을 다 기록을 한다던가, 또 비슷하게 자동차로 출퇴근한다라고 하면은 블랙박스네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승하차 내역이 있죠. 교통카드 같은 내역을 보면 다 나옵니다. 그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출퇴근 기록을 역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메신저나 카톡이나 이메일로 업무 소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들을 다 조합을 찾아내셔가지고 실제로 근무 시간이 어떠하였는지를 입증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직장 동료나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실 확인서죠. 이 재해자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매일 언제부터 몇 시까지 출근 퇴근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라고 사실 확인서를 쓰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한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될 게 많아요. 근무 시간 컴퓨터 온오프 기록만 해도 그게 비교적 간단한 기록인데 그것도 내용을 다 찾아봐서 시간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 되고, 그 외에 뭐 블랙박스 같은 거는 더 많은 공을 들여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근무 시간이 얼마나 장기간이었는지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해자 본인이 하는 건 아니고요. 산재를 신청하시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가 나갑니다. 현장 근로자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상황을 보고서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청취를 해서 실제로 근로시간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잘 의견을 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상황이 정말 너무 안 좋을 때 쓰는 방법이신데요. 회사가 산재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한다면 형사 고발을 진행을 해서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서 실제로 근무 시간이 장기간이어서 산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은폐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어요. 실무상으로 많이 선호되는 방법은 아니긴 하는데 이 방법
방법을 선택할 지경이 되었다면 사실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모든 마지막 노력으로서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사고가 발생하면은 바로 산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과로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를 거죠. 회사 동료들이 그때는 찾아오잖아요. 웬만하면 찾아온단 말이죠. 그때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몇 시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그걸 할 수가 있으세요? 현장에서? 힘들어요.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심정적으로도 힘들고 그런데 미리 조언을 한마디라도 듣고 가면은 힘든 와중에도 사람이 내가 이거는 찾아놔야지, 이거는 물어봐놔야지, 핵심 관계자 누구는 내가 확보해놔야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상담을 받으셔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반대하는 경우, 방해하는 경우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래서 산재가 안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게 해드릴 것이니까 망설이지 말고 전화 주십시오.